오케이. 질문 있나요? 19번까지?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앞에 좀 필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 dx 이거라고 쓸 때 여기에 대한 계산은 fx를 적분해서 이에 대한 계산법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다 이렇게 됐었죠. 계산법 자체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적분의 성질이 있었는데 성질은 하지 않을게요. 성질은 뭐 구간 쪼개고 합치고 하는 거 다 알죠? 필기 다 돼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유형적으로 조금 보면 우리가 fx가 gx와 hx로 나뉘어져 있을 때 a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우리가 뭐 b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려고 한다면 bc는 얘네 a를 포함하고 있는 범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b부터 a까지는 a보다 작은 쪽이 hx를 적분하고 a부터 c까지는 a보다 큰 쪽이 gx를 적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이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안에 있는 거를 위로 뒤집어 까서 적절히 구간 나눠 적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 문제를 바뀌는 거지. 구간에 따라서 적분하는 걸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우함수, 기함수가 표현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아예 딱 나와 있는 용어가 될 거고. 자, 일단 우함수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우함수는 fx equal f-x 요걸 이제 우함수라고 하지. 요거를 몇 개를 좀 정리를 해줄게. 자, 우함수는 이렇게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y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하면 y축이라는 거는 x는 0에 대한 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x는 0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이지.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된 거를 선 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특히 그 선은 세로선에 대한. 그럼 이 표현을 우리 이제 연습하는 중이니까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선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선대칭 함수는 fp-x equal fp 플러스 x 요게 이제 선대칭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어떤 선에 대해 대칭이냐면 x는 p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아주 독특하게 p가 만약에 0이 되면 x는 0에 대한 대칭이고 근데 x는 0은 y축을 얘기해서 얘를 우함수라고 따로 용어를 뺀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의 표현이다. 왜? 우리가 y축 대칭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만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y축 대칭 함수의 특징은 차수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함수를 좀 보면 우리 이제 적분을 할 거잖아. 자, 봐봐. 조금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해보자. 아주 심플하게. 자, 우함수를 예로 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a라 하고 여기 x 값은 플러스 a라 할게.
그 구간도 대칭인 상황인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우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우리가 흔히 적분이라는 거는 x축과 도형과 그 구간으로부터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하는 게 적분을 한다는 뜻이었지.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함수인데 구간도 대칭인 상황인 거지. 그럼 꼭 얘를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얘는 0부터 a까지 fx를 계산한 다음에 그 말은 여기만 계산했다는 얘기지. 근데 얘랑 대칭이니까 적분값이 어떻게 했어? 같겠지.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되지 않겠니? 이게 우함수에 대한 생각인 거야. 여기가 있습니까?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뭐가 되어 있으면 대칭되어 있고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라고 한다면 0부터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너희들 오늘 그 숙제를 해서 정적분의 계산을 알겠지만 적분 구간에 0이 들어가면 굉장히 편해져요. 0은 대입한 게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대입을 하고 2배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계산이 조금 수월해지겠죠. 자, 좀 더 가볼게. 이제 우함수가 있으면 기함수가 있겠지. 기함수는 이런 표현입니다. fx 이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붙여준 선생님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형태를, 이런 함수 정의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어떤 특징이 있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보면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원점은 0,0이라는 대칭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함수는 무슨 대칭 함수냐면 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대칭 표현법을 통해서 그 만약에 p가 0이면 y축 대칭인 우함수 표현법이 나온 것처럼 일반적인 점대칭 표현법이 있을 거고 거기서 아주 특수한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보편적으로 점대칭 함수는 뭐야? 선대칭 대칭은 뭐야? 선대칭 함수죠. 미안해.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어떡해. 점대칭 함수는 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사실 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같은 표현인데 얘를 이항시킨 모양으로 쓰기도 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fx 더하기 f-x는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럼 봐봐. 자,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원점에 대해서 즉 점대칭 되는 그래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점대칭 그래프는 삼각함수까지 가지 말자. 삼각함수는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되고 삼각함수 설명해 줘. 아니? 몰라 해볼까? 이는 배웠잖아. 변곡점 대칭 뭐야? 왜 차원수야? 3차함수. 3차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현상을 나타내고 있잖아. 맞아요? 자, 내가 이 표현식이 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걸 본다면 봐봐. 내가 나름 여기 점이 있어. 이 점이 이렇게 대칭 관계다라는 거지. 이 점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그려본 거야.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얘를 나름 대칭하는 대칭점을 P, Q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이들의 관계는
얘가 x가 p라고 한다면 얘 x값이 p라고 한다면 얘는 p에다가 x만큼 뺐다라고 할게. 그럼 얘는 대칭이니까 얼만큼 더했다? x만큼 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지면 선대칭이 되는 거야.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점대칭이랑 똑같은 y 값이 나오지 않겠지. 자, 얘는 p-x, f, p-x고 얘는 p 플러스 x, f, p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근데 y값 또한 얘랑 얘 y값 또한 요 yq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 있는 y값과 여기 있는 y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q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y의 평균이 또 q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2q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p, q에 대한 대칭함수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외워. 점대칭 함수는 p-x랑 p 플러스 x를 더했을 때 EQ의 관계를 갖게 되면 얘는 p, q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를 나타낸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이 p, q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가 있는데 아주 유니크하게 p도 0이 되고 q도 0이 되면 이 대칭점이 원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라는 기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p에다가 0을 넣고 q에다가 0을 넣으면 정확하게 이 표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선대칭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함수고 점대칭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기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놈의 특징은 차수가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조금 더 가져가면 요거 그냥 팁이야. 이 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점을 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투에서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 원점 대칭에서 꼭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없을 수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리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지만 그렇다고 원점을 지나는 건 아니지. 지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지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0,0을 지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원점 대칭 함수 당연히 원점을 지나고 있는 그래프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우리는 알죠? 그냥 3차 함수라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서 플러스 a 대칭적인 x 값을 찾아봤을 때 정적분이라는 거는 요 놈의 넓이와 요 놈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정적분의 넓이인 거지. 근데 내가 정적분은 그 결과값이 넓이긴 하지만 x축보다 위에 있는 넓이는 양의 넓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넓이는 음의 넓이라고 했어. 그래서 결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결과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인 게 자명하기 때문에 대칭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 구간이 뒤집혀 있을 때 P적분함수가 기함수라면 기함수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 차수가 짝수인지 차수가 홀수인지를 분석하면 되는 거야. 기함수라면 계산 결과값은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적분 구간이 대칭되어 있으면
그 출제자는 거의 90%의 확률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계산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대칭시킬 이유는 없거든.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는 좀 센스 있는 표현. 자, 이제 우리가 나는 미적분을 다 한 상태니까 요건 좀 팁으로 가져갑시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까지는 아니고, 자, 좀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우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될까? 기함수가 될 게 자명해, 그치? 차수가 홀수인데 미분하면 차수가 다 짝수로 바뀔 거잖아. 그치? 그럼 자, 기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되겠어? 우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그럼 적분은 다시 차수를 반대로 올려버리는 거지, 하나씩. 그럼 짝수, 차수를 다 올리면 무슨 차수가 돼? 홀수 차수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기함수라 생각하고, 인테그랄 기함수를 적분하면 홀수 차수를 하나씩 다 올리면 짝수 차수가 되니까 우함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이야. 누굴까?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야. 왜 그러냐면 결과가 기함수가 되는 게 맞긴 한데, 부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생각해? 항상 적분? 상수가 있었거든요. 상수함은 우함수 표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분 상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함수에 대한 틀은 깨진다. 그래서 기함수에 상수가 붙는 형태가 일어날 거다. 얘는 요게 맞는 말인 거야. 알겠죠? 상수항이 생겨도 걔는 어차피 우함수 편이니까 우함수로 주자해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요건 조금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얘도 보면, 기함수도 보면 0,0을 지난다는 특징이 좀 있잖아. 우함수도 저런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우함수를 미분해서 0을 넣으면 0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우가 대칭이지. 그러려면 y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대칭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낼 수밖에 없어. 좌우 대칭이면. 그래서 0에서의 기울기는 항상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기함수.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기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거지. 그 말은 미분한 식의 0을 넣으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고. 무슨 말이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쪽. 자, 8쪽에 문제 엄청 쉬워요. 20번에 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dx 더하기 4부터 2까지 똑같죠? 피적분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똑같냐? 똑같죠? 똑같아. 똑같고. 근데 적분 구간이 나는 마이너스 2부터 3인데 다시 4부터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뭘로 합칠 수 있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라고 보면 돼? 2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좀 좋습니까? 이건 저번에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잘 들어. 우리의 적분해서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계산을 줄여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 계산을 고지고대로 다 하면 니네 이번 기말고사 100% 시간 부족해. 최대한 센스 있게 줄여야 되는데 적분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 대칭되어 있지.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리로 설명하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건 인테그랄 다 분리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x 4제곱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3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분리했다라는 거를 그냥 너네들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보자라는 거야. 근데 따로 볼 건데 적분과의 대칭되어 있으니까 차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왜? 만약에 차수가 뭐라면 기함수인 홀수 차수라면 적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 홀수 차수인 너 꺼져. 넌 어차피 계산하면 0이 되니까. 홀수 차수인 너 꺼져. 이거는 어차피 계산하면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얘랑 얘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랑 얘는 또 우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가 볼 필요 없고 뭐부터 출발하는데 0부터 2까지 하는데 몇 배 주는데 2배를 해줘서 5x 4제곱 더하기 1만 적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네들 나름 계산하면 2배 적분하게 되면 x 5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적분 구간에 0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야. 0을 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2배 2를 넣으면 2의 5승 더하기 2만 계산해서 답을 써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치워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현상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1번도 봐봐. 21번도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네, 적분 구간이 대칭되어 있지. 그러면 적분 구간이 대칭되어 있으면 기함수 너 꺼져, 너도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0부터 a까지 바꾸고 2배 한 다음에 4만 적분해주면 되겠네. 그럼 2배 4를 적분하면 4x가 돼서 0부터 a까지니까 8a가 되고 얘가 16이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해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고요. 자, 22번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고요. 23번도 우함수 기함수에서 따져주시면 된다. 넘겨서. 자, 이거 필기 한번 지우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울게요. 다른 시간에 지우면 자, 24번. 자, f-x 이퀄 f지. 그다음 f 마이너스 fx. 자, 이는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거? fx는 기함수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fx를 계산했더니 2래. 그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fx를 계산한 값을 풀어보세요. 자, 아까 이제 미분 적분에 대한 우함수 기함수 관계를 봤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것서 너는 생각하면 돼. 야,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를 곱하니? 자, 가장 쉬운 생각은 뭐냐면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놈을 알면 돼.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 누가 있을까? y는 x. 가장 심플한 우함수지. 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놈은 누굴까? y는 x. 그렇게 예를 들면 돼. 그럼 니네 x제곱과 x제곱 곱하면 뭐가 되겠니? x 4제곱이지. 차수가 여전히 짝수야 홀수야? 짝수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될까? x 곱하기 x는 x제곱이지. 차수가 짝수가 되지. 무슨 함수가 돼?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 x랑 x제곱 곱하면 x제곱이지. 무슨 함수가 돼? 기함수. 이 정도는 좀 팁을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fx는 기함수예요. 기함수. 근데 x 자체도 기함수인 거잖아. 1차니까. 그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우함수니까 우함수에 대한 계산 결과가 2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지금. 그럼 잘 봐봐, 이거 계산해볼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x제곱 fx 더하기 2x의 fx 더하기 fx 일단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맞겠지? fx는 기함수야. x제곱은 우함수야.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뭐라고? 기함수지. 적분구간 대칭되어 있지. 그 기함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어차피 계산 0이 되니까 너 필요 없는 거라고. 다시 여기 fx는 기함수라고 했지. 그럼 적분구간이 대칭됐으니까 얘도 사실 계산을 0이 되니까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럼 남는 거는 얘만 남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구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배해서 2x, fx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2는 밖으로 끄집어냅시다. 그럼 우리는 알죠? 0부터 2까지 x, fx가 0부터 2까지 x, fx가 2군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계산하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분석을 해봐라.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f-s가 fx래가 fx에 일단 무슨 함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함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가 적분 계산값이 5라고 했고 마사부터 4까지 fx가 14라고 했는데 자 얘는 적분관이 뒤집혀 있죠. 그 마사라 쓸 필요 없이 뭐라 쓰면 돼? 0부터 4까지라 보면 되고 몇 배 주면 돼? 2배 주는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0부터 4까지 fx dx는 7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야. 0부터 2까지는 5고 0부터 4까지는 7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 됐어요? 그럼 봐봐. 자, 문제.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야, 그러면 이런 느낌 아니겠냐?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은 자, 이거 잘 봐봐.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의 정적분 값에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값을 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0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한 거에서 0부터 2까지 넓이 구한 걸 빼버리면 2부터 4까지가 나오는 거 같아요. 무슨 말 이해돼? 근데 선생님 저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굳이 이걸 내가 굳이 확인해 줄게. 야 봐봐. 마이너스 보이지?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적분이 어떻게 돼? 바뀌게 되지. 맞아? 그러면 0과 0이 연결되는 거지. 그럼 이제 2부터 4까지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봐도 되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0부터 4까지, 0부터 2까지 빼면 2부터 4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시그마처럼. 똑같은 거니까 시그마랑. 근데 0부터 4까지는 알아. 7이고 0부터 2까지다. 0부터 2까지 5니까 7에서 5를 빼면 정답은 2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겠죠. 뭔가 계산이 들어가는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파트는. 자, 26번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fx니까 fx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고 gx는 우함수다라는 표현을 거기다 해줬죠. 26번을 보면. 자, 그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는 3이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gx는 5다라고 했는데 자, 근데 문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더하기 gx를 계산하는 일단 이거부터 계산해보자. fx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계산하면 0이 되는 거지.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 뭐냐면 0부터 a까지 2배를 해라. 누구를? gx를. 근데 0부터 a까지는 5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10이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좋아하니?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랑 gx를 곱한 걸 적구나. 이건 분리하면 안 되고 곱하기는 얘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다는 얘기지.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얘는 기함수인데 적분과 뒤집었으니까 정답 계산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네. 지금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따로 개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기함수에 대한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따로 필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유형 밑에다 적어도 되고 이거는 뭐 너네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주기함수는 기본적으로 fx는 fx 더하기 p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기함수죠. 요거에 대한 분석은 얘는 주기가 p마다 반복됩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현상을 너네들이 관찰해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문제를 가볼게요. 요거에 대한 표현을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인 거야. 이제는 좀 너네들이 머릿속에 넣어내고 자, 문제 바로 풀게요. 자, 27번을 보면 자, 얘는 주기가 3짜리가 나왔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가 3이래. 보입니까? 주기가 3마다 반복되는 거지. 이건 x값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랑 딱 나와있지. 이 적분 구간의 길이가 몇 짜리야? 3짜리지. 그러니까 한 주기를 알려준 거야. 한 주기를 적분 계산하면 적분 값은 3이야. 근데 문제를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를 계산해 보래. 이거 내가 처음이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계산하고 어차피 3이니까 그럼 다시 2부터 5까지도 3이겠지. 똑같은 주기가 또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5부터 8까지도 똑같은 3이겠지. 그럼 다시 8부터 11까지도 3이겠지. 정확하게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인 거니까 3을 4번 더했으니까 정답은 12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기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주기함수는. 원래 안 늘려다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28번. 자, 얘는 28번. 주기가 2짜리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주기가 2면서 우함수까지 주어졌어. 2면서 우함수다.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10이래. 얘들아,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근데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어디 하지 마자. 얘 적분을 계산해보래. 어차피 fx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뭘로 바꿔? 0으로 바꾸고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지.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0부터 10은 몇 개의 주기가 있는 거야? 5개의 주기가 있는 거죠. 5개가 하나당 10이니까 5개를 더하면 몇이 되겠어? 50. 게다가 2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00. 이렇게 답을 써내서 하면 된다. 자, 29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가 1짜리니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요거까지, 주기함수까지 계산할 줄 알면 정적분에 대한 계산은 끝났어. 정적분의 계산은 구간이 나눠진 함수 하나, 절대값 있는 함수 하나, 우함수, 기함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처럼 주기함수 하나. 요 4가지 계산법밖에 없어. 유형을 따지자면 그 4가지만 너희들이 할 줄 알면 정적분은 일단 계산은 문제될 건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들어가.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되는데
진짜 어려워. 자, 잘 적으세요. 그럼 10의 곱수 없이 몇 시? 저거 잘못했어. 저 맞는 거야? 9시 12분 맞아? 자, 요 개념만 하나만 설명, 그 두 가지 하나만 설명을 정말 쉽지 않아. 자, 지금부터 뭐가 들어갈 거냐면 정적분. 정적분이라고 하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함수야, 상수야? 정적분은 상수였어, 함수였어? 상수였어. 결과가 딱 상수값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해보고 싶은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관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는 상수인데 이 정적분의 계산이 되는 현상을 통해서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피적분 함수가 기준이고 피적분 함수,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나타난 경우다.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이걸 예시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할게. A부터 B까지 구간이 있을 거야. 이거는 문자 취급하지 말자. A, B는 상수 취급할게. 이게 숫자로 뭐부터 뭐까지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우리는 이제 fx, dx를 할 거잖아. 여기서 k가 이렇게 곱해질 거라고. k가. 자, 니들이 여기서 fx가 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요게 뭘 표현하는 거였어? 적분 변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dx이기 때문에 x를 문자 취급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이렇게 나타났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이기 때문에 이 적분 계산상에서는 k는 개수 취급인 거지. x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x에 대한 식이 곱해진 개수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요 인테그랄을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결론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K에 대한 몇 차식이 등장한 거야? 1차식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지난 개념 설명한 거지만 이렇게 표현되겠지.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X를 집어넣겠지. 그럼 이건 누가 문자? 이 적분 계산에서는 T가 문자지. 그럼 X는 개수 취급이지. 그럼 X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FT, DT가 되는데 이 FT, DT를 적분한 건 뭐니까? 상수니까 그 결과가 X에 대한 몇 차씩 됐다라는 얘기야? 1차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는 상수인데 나는 이 계산 과정의 트릭을 이용해서 마치 그 계산 결과를 하나의 함수처럼 표현했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피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온다면 그 문자에 대한 함수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면 이 문제 풀이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건 나도 알겠는데 그럼 오케이 알겠는데 이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랬을 때 이 상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돼. 괜찮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제들을 보면 수학 문제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느꼈으면 좀 좋겠는데 수학 문제를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 A, B라는 미지수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그 A, B 미지수에 대한 식 두 개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식을 연립하면 결국엔 A를 찾는 수학 문제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 뭐를 미지수가 생기면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힌트 하나를 찾아내면 그 값이 나오고 미지수가 두 개면 힌트 두 개를 찾아내면 그 A들이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폼으로 수학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딱 문제를 보면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 자, 이게 무슨 느낌인지 보여줄게. 봐봐.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30번에 보면 자, fx가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자, 이렇게 돼 있어. 다 성립할 때 f2의 값을 줘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개념이 여기로 조금 가는 게 투머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고. 뭔가 그 뒤에 뭔가 말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뗄랑 fx는 요건데 f2고요 막 이런 느낌이라고.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라고 느껴지는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적분함수의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 같은 얘를 밖으로 뺀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건 당연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남은 상수가 있다면 그 상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무슨 말이 됐어? 내가 이 식을 가만 보니까 얘는 그냥 대놓고 뭐야? 그럼 상수지. 뭔지 모르는 상수인 거잖아. 그럼 나는 0부터 2까지 ft dt를 상수니까 뭐라고 치환해? k 정도라고 치환해보자. 이렇게 상수니까 c로 표현할래? 그 k로 하자. 멋있게. 그러면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봐봐. fx를 한번 써볼게. fx 쓰면 어디 있습니까? 3x제곱 더하기 2x 얘가 뭘로 바뀐 거야 이제부터? 뭘로 바뀐 거야? k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면 얘가 fx구나. 그래서 이 fx를 t로 바꿔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이게 엄청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0부터 2까지 이제 ft를 써야 되는데 ft가 일단 나와 있잖아. 그치? 3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k dt가 k다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치?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는 거지.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kt 0부터 2까지 0 어차피 늘 필요 없는 거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k가 k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k에 대한 방정식이 딱 도출됐다는 거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애들 느끼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 뭔가 주어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약간 본능적으로 어떤 함수식에 상수가 나와 있으면 걔를 치환해서 함수로 표현을 꼭 해주고 걔를 니들이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야. 얘를 t로 바꿔서 딱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 거에서 풀이가 만들어지는 문제인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이걸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33번. 이거 잠깐 풀어보세요. 33번만. 자, 3번 보자. 그다음에 방 나왔어? fx가 3x제곱 더하기 0부터 1까지 dx-ft dt 네, 0부터 1까지 fx dx 값을 구해봐라. 일단 얘는 곱해졌으니까 전개가 가장 먼저인 거죠. 전개를 하게 되면 3x제곱에 2x지. 그 2x가 밖으로 나오면서 ft dt.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한 함수에 일단 이런 상수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ft dt를 k라고 치워낼 거다. 그 이제 fx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fx는 3x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써야죠. 2kx가 써야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k 이렇게 fx를 뽑아낸다. 근데 자체적으로 뽑아낸 요 식을 다시 t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t제곱 더하기 2kt 마이너스 k dt를 하면 k가 됩니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 적분을 하게 되면 t세제곱 더하기 kt제곱 마이너스 kt고 0부터 1까지니까 1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k가 돼서 따라서 k는 1 된다고 하면 되죠. k가 1인데 딱 얘를 구하라고 했지. 우리 정답은 1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31번, 32번은 너희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31번 한번 봐볼게요. 자, 31번에 보시면 fx가 4x에 0부터 3까지 t f dt라고 나왔어. 근데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빼면 안 돼. t는 나올 수 없어. 계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0부터 3까지 t f t dt를 k라고 볼 거다. 그럼 이제 fx는 4x 플러스 k가 된 거지. 이 프라임이 있으니까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그냥 4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4니까 뭐 f 프라임 t는 4겠죠. 따라서 여기 정리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4t지 4t. 여기 이렇습니까? 접근하게 되면 2t 제곱이고 0부터 3까지니까 18이 돼서 k는 18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정확한 fx를 찾았다. 괜찮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오케이. 일단 필수 10번에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적분을 정의하는 함수의 패턴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모의고사에 아주 가끔 나와. 치안에서 푸는 거는 가끔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미분에서 하나 적분에서 하나 킬러 문제가 나올 텐데 수능에서
적분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개념이고,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오는 경우야. 자, 아까는 피적분 함수였다면 이번엔 적분 구간에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학교 내시에서는 이게 오히려 수능보다 내시에서 더 복잡하게 나오거든. 수능은 딱 표준화된 모양만 딱 나오는데 내시는 이 표준화된 모양을 좀 흐트러 놓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원리를 알아내서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 조금 일반화를 시켜서 설명을 할 거야. 봐봐. 자, 인테그랄. 자, 이번에 우리가 어디에 넣어야 돼? 적분 구간에 변수가 아닌 문자를 넣어야 되지. 오나! 그래서 나는 변수가 아닌 x에 대한 문자를 이렇게 넣어볼게. 얘는 ht, dt라고 표현 한번 해봅시다.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를 적분 구간에 넣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쵸? 자, 봐봐. 자,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small h의 적분을 large h라고 하자. 우리가 small f를 적분하면 large f인 것처럼.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large ht가 되고 걔를 fx부터 gx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large h에 gx를 대입한 거에서 large h에 fx를 대입한 거를 빼면 계산이 된 거잖아. 여기까지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구간에 나타나게 되면 이 구간에 나타난 문자에 대한 결과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 함수가. 적분 변수가 t인데 그 적분 변수 t가 아닌 x에 대한 게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식을 보면 x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걸 보면 이거는 t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인 거야. 날 쫓아왔니? 뭐가? 어디가 사라졌어? 결과 뭐? 문자 뭐가 들어있어? x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x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 식이 무슨 문자에 대한 식이라고? x에 대한 문자식이지. 그래서 나는 이 식을 x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러면 자, 결론이 뭐냐면 얘를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나름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인 거야. 겉에 거 미분 large h 미분하면 뭐가 돼? small h의 안에 거 그대로. 근데 속미분하면 G'X가 붙어야 되는 거지. 빼기 겉에 거 미분. 근데 속미분하면 F'X가 붙어야 되는 거지. 요게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야. 적분 구간에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가 오게 되면 일단 얘는 그 문자에 대한 식이다라는 인지가 돼야 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적분해서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구간에 문자가 나타나면 얘를 미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미분하겠다. 그럼 미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요 피적분 함수에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해서 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대입을 하는데 반드시 대입한 놈의 미분이 뒤에 곱해져 있어야 되고 대입한 놈의 미분이 뒤에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냥 대입만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모의고사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가장 보편적인 모양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거의 이것만 나온다고 보면 돼. 오케이? 거의 이것만 등장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봐. x에 대한 무식인 거니까.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대입하는 거지. 적분 구간을 변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뭐가 돼? fx가 되지. 맞아요? 그리고 x를 미분하면 뭐야? 1, 1 곱할 게 없지. 그 다음 빼기 잘 봐. 빼기 얘를 대입하고 나서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뭐가 돼? 0이 되지. 0에 곱해지면 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얘의 결과가 fx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애들이 그냥 외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얘 대입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외워버리거든. 대입하면 끝이고 상수는 대입할 게 없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고 넘어간다. 근데 사실 모의고사 관점에서는 뭐 그게 틀린 말 아니고 이것만 나오니까. 근데 내신에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 구간에 나온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바꾸시는 경향이 있어. 여기서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한 결과식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신에 대한 요 자체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요 원리까지 꼭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결국 적분 변수가 구간에,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적분 변수와 관련 없는 문자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미분을 통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미분을 통해서. 알겠죠? 상수가 있으면 치환한다가 목적이고 적분 구간에 변수와 관계없는 문자가 나타나면 미분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엄청 중요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2쪽을 봐봐. 자, 34번을 보자. 그래, 내가 저식이 잘못됐다고 했잖아. 9시 12분이지 지금? 어? 아니야? 몇 분이야? 그래? 오케이. 자, 봐봐.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야, 근데 아까 딱 물어본 게 딱 그 시간이 저 시간이야.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래.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뭘 해주셔야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뒤에 한번 쳐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 알겠죠? 그럼 뭘 집어넣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적분 변수와 관계없는 문자가 구간에 나타났잖아. 근데 그랬을 때 이 식이 만약에 무슨 식이라면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대입, 두 번째 미분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도대체 무엇을 대입할 거냐? 아, 선생님은 x에다가 3을 대입할 거야. 왜 3을 대입했을까? x에다가 왜 3 대입했겠니? 3을 대입하잖아? 3부터 3까지지. 적분과 똑같으면 결과가 무조건 뭐라고 했어? 0. 0 돼. 요게 필요해.
그럼 여기도 3을 대입하면 9-3a-3이어서 A값 나왔나? 나오죠. A는 3A가 6이니까 A는 2가 딱 나왔지. 그래서 대입하는 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자 이제 문제를 다 했습니다. A가 2가 딱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난 쓸게. A가 딱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미분합니다. 저 대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A부터 X까지 하면 나온다고. 그럼 이 식을 미분한 결과는 그냥 X를 갖다 집어넣은 fx가 돼요. 상수를 집어넣을 거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집어넣을 게 없다가 아니라 왜 안 집어넣어도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대입하고서 속미분, 대입하고 속미분인데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사라져서 대입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상수를 안 집어넣는다가 아니라. 알겠죠? 그럼 이제 우변도 미분하게 되면 2x-2다 해서 fx를 찾아버린 거지.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계산해보면 된다. 35번 봐봐. 자,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2t 빼기 3 t제곱 더하기 1의 dt.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뒤에 좀 안 볼게. 여기 찾아내는 건 두 가지 정보를 찾아내는 거야. fx가 얘다라고 했지 지금. 그 함수값 하나 찾아낼 수 있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하나 둘 셋 1. 그 f1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0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 피적분함수가 뭐든 간에 0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미분. 미분하게 되면 f'x는 자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ht라는 ft라는 식이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정답인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2x-3 x제곱 플러스 1 끝.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두 가지 찾았지?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야? f'1 곱하기 2를 얘기한다고 이거 도출할 수 있겠죠? f'x를 찾았으니까 1 넣고 2 곱하면 정답 끝.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이 됐습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을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밑에 36번 첫 번째 x에다가 뭐부터 넣을 거야? 그렇지, a부터 넣어야 되겠지. 그럼 a를 넣으면 0은 a제곱 빼기 2a 빼기 8 해서 a 값을 일단 구하자. 괜찮습니까? a 값 구해. 양변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지. 그럼 fx는 2x-2다. 괜찮습니까? 뭐 답 찾아보죠. 37번.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만족할 때 x가 뭐부터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미분하면 안 돼.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뭐부터 집어넣을 거야? 1부터 넣어야 되겠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f1은 쭉쭉쭉 해서 답 나오겠지. 함수값 하나 찾았지.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거야? 미분. 근데 미분하게 되면 x,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모양이. 오변을 미분하게 되면 2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x가 뿅뿅 날아가게 되는 거지. 그럼 x를 약분 막 시키게 되면 f'x는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분화가 나왔다. 괜찮니? 그러고 나서 f2를 구하래. 그러면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fx도 부정적분을 살 수 있는 거지.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뭐가 필요해? c. 근데 아까 함수값 하나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지. f1은 뭐다 찾았지. 그걸로 적분상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상수값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답이 도출이 안 돼. 그래서 꼭 대입하고 미분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미분이지만 이런 문제에서 대입을 꼭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 유형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복잡하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요 유형이 이제 미분과 적분의 약간 그 연결고리가 될 거야. 분명히 인테그랄로 되어 있는 적분 파트 문제인데 문제풀이에 다 미분으로 될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미분 문제 넘어가면 되겠지.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파트가 될 겁니다.